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주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원 일자리센터 TFT 팀장입니다. 25년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전체 11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11개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6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6쪽 2번 기업지원 분야 사업 관련입니다. 선정된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의 25년의 기업지원 사업은 전체 9개이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사업별 선정기업의 실적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 개최된 평택시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설명회와 상담을 추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으며 기업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정보 접근성 향상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3번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 관련입니다. 반도체 네트워킹 행사 시 구인 구직 연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 사회 간 상생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성과 분석과 중복되는 유사 사업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관내 반도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통해 반도체 분야 우수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을 유도해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참여 기업과 구직자의 의견 반영, 관내외 각종 유사 행사 검토 등을 통해 행사 운영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이후에는 참여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한 만족도, 채용 성과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0쪽 5번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입니다.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산업 구조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과 산업 단지, 지식산업센터의 발전 방향 제시와 내실 있는 조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단계적,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 정립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초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은 진흥원의 가치 체계 및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조직, 인력 운영 체계의 단계적 정비를 위해 전략 산업 중심의 기능 강화와 조직 역량 정비, 하위 직급 충원 등을 통한 실무 역량 보강 등 추진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 분석, 발전 방향 마련, 산단 지식산업센터 고도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추진 방향 도출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3쪽 8번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은 작년에 2023년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총 69.44점으로 5등급 중 라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경영실적 평가 전담자를 배정하고 상시적인 성과지표 관리 등을 위한 자체 TFT를 운영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는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경영실적 평가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 등 내년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4쪽 9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관내 소상공인 정책 수요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수요 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지원 희망 수요 조사 및 중앙 및 광역 유관기관 공모사업 유치 등 한 걸음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6쪽 11번 미래기술학교 관련입니다. 미래기술학교가 졸업생의 구직 연계 및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분야 구직자를 위한 교육으로 도비와 12 매칭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료 81명 중 취업 37명으로 45.7%의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과 반도체 장비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도시인 원주시 반도체 교육원의 확장 현실 기반 교육과정 이수 및 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등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예산의 증액을 통해 교육 목표 인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취업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행감 때 한 거를 지금 이게 뭐 보면은 중장기 검토 완료된 것도 있어요. 이게 뭐 한 두 달 사이에 완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완료가 됐다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곧바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완료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컨대 뭐 평가위원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저희 감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대부분은 처리 중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금방 처리되고 완료될 것 같았으면 행감권도 안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239페이지 보면 감사 결과 관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 예. 이 지금 지적사항이 35가지였어요. 네, 예.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많은 거죠?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기관을 설립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은 거라
좀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완료된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완료한 것은 저 위에 보시면은 주요 시정 조치요구 및 건의 사항 중에 평가위원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네.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하고는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감사 전체에 대한 완료가 아니라 그 지적하셨던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가 이제 완료됐다는 거고요. 네. 전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예컨대 저희한테 이제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곧바로 완료하겠다고 하고 또 징계에 대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감사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는 반드시 작성. 이거 기본 아니에요? 근데 예, 이런 예,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지를 제대로 못 해갖고 이게 감사에 걸립니까? 일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시정이 13가지, 주의 10가지, 개선 6가지, 권고 6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실적 열람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완료됐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감사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행감을 해보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놀랐습니다. 예, 예. 예? 크건 작건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예. 우리가 행정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모르셨는지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참 궁금스럽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 교육 3개월 이후 이수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한 건이 있어서 이게 지금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예, 예.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내가 이런 엄청난 거를 만약에 걸렸다면 예. 정말 몰랐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이것들이 주의 처분 개선 권고라서 이거를 무시할 거는 저는 더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 산업진흥원장님이 저희 평택시에서 처음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됐는지 제가 이거 우리 산업원장님 따로 만나서 다 지적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 예. 그 당시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의가 다 지금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조치하거나 취하때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일부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교육에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다 수행을 합니다. 교육은 개별 교육과 또 단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이제 한 번씩 누락된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거가 불찰이고 앞으로는 좀 잘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인권으로 소송이 걸렸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거기서 패소하셨습니까? 뭐 패소야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앞뒤가 좀 법리가 안 맞는 게 있다. 변호사들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흥원장님은 그런 법에서 지금 판결한 것까지도 변명을 하시잖아요. 아니 변호사 사설하셨지 직접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대응을 하고 그쪽도 변호사가 대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법리적인 문제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저번 그 AI과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산업진흥원이 계속 지적을 받고 그랬을 때 그 직원들이 잦은 이동이 있고 직원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잦은 이동이 있다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저희가 직원이 16명이거든요. 현재 네, 저를 빼고는 15명입니다. 네, 15명이면은 뭐 큰 조직으로 볼 때는 이제 한 팀 정도의 규모라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발생하는 일들은 행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하고 또 평택시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업무가 좀 바뀌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만들 때부터는 올해 이제 그런 용역을 한 이유가 이런 이동을 좀 가급적 최소화하고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직원들도 많이 하고 저 또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에 전체 직원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에 대한 의견도 개별적으로 다 들어보고 또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들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마다 해도 모자르지 않은 거예요. 6개월마다 해도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셨다는 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원들 간의 우애와 서로 협조 이게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었다면 미리 신청을 하셨어야 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돈 안 줘서 못한다는 말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있었던 조직 관리를 잘 하시고 리더하시는 게 원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원장님이 경력도 있고 와서 최적의 우리 산업진흥원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론 문제가 적건 말건 기본적인 거 35가지가 걸렸다는 건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해서 더 지켜보겠지만 몰카 사건도 또 터졌어요. 아니 왜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뭐 저의 불찰입니다. 전체를 리드하는 리더 입장에서 뭐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조용히 덮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덮는다라기보다 서로 이해의 폭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됐건. 그래서 그 매뉴얼이 이런 것은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 지금 고발을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형사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형사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이제 곧바로 나오리라고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가 직원들은 나오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직원은 그 업무 분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경영기획팀에 있다가 사업팀으로 해서 업무 분리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예, 거기 이제 한 명을 어떻게 따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사무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좀 물리적으로 이동도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변호사 자문 또 시 감사실 여러 군데 협의를 해봤는데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건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추진한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원장님 오셨을 때 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서 말씀하실 땐 대단했어요. 야, 우리 평택시가 정말 대단히 변화하고 이 산업 구조가 바뀌겠구나 했는데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이 흘른 지금 이렇게 35건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에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과 그런 부분은 늘 챙기셔야 돼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패스 행사를 하셨어요. 예, 패스 25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좋았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그쪽에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이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청 연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졌는데 저희 전문 기업만 한 70개 정도 그날 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행사가 어떻게 잘 될까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평택에서 처음으로 큰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의 사후 뭐 이런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그 별도의 그 행사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없고요. 저희가 행사 추진에 이게 참여했던 그 패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찾아뵙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서울에서 했을 때도 다 찾아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그날 토론회 같은 거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날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저희가 패스 25에서 AI하고 반도체 관련된 비전들 이런 비전들을 듣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찾아뵙고 지금 그 자문을 중요한 구하려고 건 합니다.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패널에 도움을 주려고 아니고 네. 패널은 와서 예. 기업에게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패널에 들을 게 아니라 그날 듣고 가신 사업인들한테 설문을 해서 다음엔 어떤 내용을 더 듣고 싶은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이게 중요한 거지. 패널들은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해달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산업원장님들 말씀드리잖아요. 행사 후 또는 지원 후 그 데이터를 항상 마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를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더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뵐 수는 없으면 종이 한 장씩 설문조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다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원장님 70개 기업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날 일찍 가셨어요. 저요? 네? 아니 저는 마지막까지 몇 시에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일찍까지 준비하셨잖아요. 일찍 도착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라도 생각을 하고 그날 그 오신 총장님들도 인사 말씀에서 인사말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켜서 당황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기분 나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서로 예의도 안 맞는 거고 아니 일찍 가셨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했을 텐데 계획을 하셨을 텐데 우리 행사하면서 의전은 50%예요. 그분 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실수하시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를 뽑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맞춰주세요. 계속 이러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순세계 잉여금 계속 남기시고 2월 사업 사고 2월 명시월 남기셔갖고 이번에 동의안도 올라오셨는데 자꾸 그러시면 우리 동의 못 해드려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새 사람들 사업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냥 놔둔 그런 사람은 쎄였어요. 돈이 쉽게 가시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세금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합니다. 예, 예. 더더욱 엘리트 정신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발의를 해주십시오. 더 알겠습니다. 이상의 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시행착오로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가 3년이 됐고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매년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만큼의 그런 만큼의 성과가 있었나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는 둘째치고 그래도 처음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세팅을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했던 부분,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션이 이제 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로 평택 성장 기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11개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계획 및 조치 사항 11개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셔가지고 조치 사항을 책자에 다 실어 주셨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이제 조치 결과 또 향후 계획 이렇게 담아서 이대로 이제 잘 진행을 하셔야 또 나중에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되풀이되는 뭐 이 지적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뭐 이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좀 한번 체킹을 좀 해보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 240쪽인 보시면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돼서 이제 전에 제가 내실 있는 조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단계적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 정립에 힘쓰길 바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따지고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지금 한 4년 됐나요? 만으로? 4년 됐습니다. 예, 4년 됐죠. 우리 또 평택시가 이 지리적으로 산업 단지든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조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산업진흥원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주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 조직 기반이 어떻게 됐든 조직 관리가 잘 돼야지만 거기서 기반을 갖고 또 사업 분야별로 잘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해서 성과를 내주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예. 이 조직은 뭐 전략 산업 중심 기능 강화 및 조직 역량 정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든 조직이 말씀해 주셨듯이 충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적절한 그 팀에 배치가 돼야 되고 예. 그거를 계속 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진흥 원장님께서 그거를 발휘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직급 충원 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장기 인정 어떻게 보면 조직 역량 강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조직 인력 운영 체계 단계적 정비. 요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행에 옮겨 가지고 얼마나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예. 해서 여기 우리 책자에 실어 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예, 잘 예. 강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식
지식산업 관련돼서 이건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우리 평택시에 많이 또 그렇습니다. 이 건설이 돼가지고 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공실도 많고 이제 뭐 워낙 뭐 경기 자체도 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산업진흥원이든 이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들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주는 게 어떤 관련성이 있으니까 우리 평택시도 어떻게 됐든 그 용도가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뭐 사업진흥원에서는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쪽하고도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주 결정적인 어떤 방안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그래도 하는 것은 일단 좀 워낙에 많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컨대 저희 행사를 저희 창업 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 지식사업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뭐 행사장 같은 게 좀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행사도 한 2번 정도 그쪽에서 하고 또 저희 관련 기관이 모입니다. 관련 기관이 모였을 때 저희가 이제 비상경제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저희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 기업 중에서 또 타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좀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도 참 워낙에 많이 공실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면은 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하고 어쨌든 제일 친화적으로 관련 부서가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네, 예. 지식산업센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을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일명 옛날에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이고 제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잘 연관을 갖고 예, 잘 예, 홍보도 하고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2쪽 요거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다 전 부서 우리 평택 집행부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고 물품 관리돼서 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재무조사도 원래 1년인데 2년으로 하고 있고 막 규정 자체가 좀 안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산화도 좀 필요하고 요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잘 실어 주셨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재무조사 그 규정 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9월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좀 그 기관 규모가 커지면서 숫작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웨어에 별도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무조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언제 저희가 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혹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규정 개정 말씀하시는 거 아니 결과 결과들을 뭐 의회 보고 바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 결과요. 네 11월 달 예, 정도 저희가 11월 정도에는 보고 그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진행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입돼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11개 정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재영 아니 저기 이기영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이제 6월에 행감을 하고 이제 이런 조치 결과를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자료를 갖게 됐습니다. 예.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좀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의 그 전략산업이 올해 몇 개죠? 전략산업 올해 그러니까 전략산업은 이제 올해라기보다도 25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전략산업이 이렇게 연도별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조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수소 이렇게 3개 정도를 그 전략산업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의 사업이 있고 예, 저희 사업에서요. 예, 예, 2개 파트로 두개 크게 파트로 보면 있잖아요. 나눕니다. 예. 그 전략산업 분야 사업이 몇 개였죠? 올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전략산업 파트에서 네. 그 사업 숫자요. 네. 숫자가 다수인가? 몇 개지? 저희 올해 한 9개 정도 됩니다. 전략산업 분야가 네, 그렇게 9개 많나요? 정도입니다. 네. 9개? 그러니까 사업 복지를 다 하면 9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용역도 있고 네, 일반 용역도 사업도 있고. 있고. 예. 그 이제 제가 그 용역업체 선정 시에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건의 사항을 좀 했던 거예요. 예,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입찰 공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 산업들 용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예. 충분한 이제 입찰 공고 기간을 좀 확보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전문성과 자격 요건을 겸비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달라. 예. 그다음에 그 용역비 산출 내역서도 정확히 좀 작성해서 사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현황에 보면 올해 이제 25년도 발주 건수가 4개예요. 네. 예. 학술 연구 영역 쪽. 예. 그다음에 전년도 3개였고. 조치 결과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이 용역업체 선정 평가 시 유사 용역 추진 실적, 인력 현황 등 전문성과 자격 요건에 관해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올해 25년도에 진행한 사업들이 지금 발주가 언제 나갔나요? 이미 다 나갔죠. 다 나갔습니다. 나가 선정 다 됐나요? 예. 업체 거의 선정. 마무리한 사업도 있고요. 예.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단독 입찰한 사례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올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어서 또 있어요?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마무리한 것. 재입찰을 해가지고 예. 또 단독 들어와서 또 수의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보완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이 단독 입찰로 응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보시나요? 전에 지난번 행감대 의원님께서 이거 말씀 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수익성이 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고요. 수익성이 좀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저희 평택에서 추진하는 용역 사업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중장기 우리 발전 계획이 다른 시도에서 뭐 7천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6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규모가 좀 작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저 홍보 통로 그러니까 그 입찰을 공고하는 매체를 지금 현재는 조달인데 조달 책임만 다 내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홍보 매체를 좀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 공고 기간은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공고 기간은 저희가 딱 네. 규정에 있는 거라서 규정에 있는 대로만 하셨죠. 규정에 있는 거라서 네. 그거는 뭐 항상 그대로 지킵니다. 긴급 입찰이면 긴급 입찰, 일반 입찰, 일반 입찰 이렇게. 다만 지금 의원님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공고가 나가기 전에라도 좀 여러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데다가 좀 많이들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저희도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규모가 큰 거는 특히 좀 전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들 수익성이 맨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미리 사전에 좀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조금 그래도 전문적인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용역 결과도 나올 거고 단독 입찰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렇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시하고도 좀 해보려고. 시에서 이런 용역 입찰할 때 거기도 시는 단독 입찰을 하지 않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유독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사업부터는 예. 사전에 좀 미리미리 좀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그다음 업체도 좀 컨택도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좀 예.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계통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컨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 요즘 예산이 현실입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예.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이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부터 그런 뭐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출연 동의안 할 때 원안 의결된 거에서 좀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계속 해요 자주. 수 있죠. 그게 제가 봤을 땐 부서에서 지금 그걸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예,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업 지원 분야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7개고 미스탁 사업이 이제 2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전략산업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좀 그 연구용역 그런 것도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올해 거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 행감 때 말씀 주신 것만 딱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에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도 이제 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이제 선정된 기업들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라 하고 성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혜택을 받는 수혜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계속적으로 사전에 가고 또 중간 검토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 나왔을 때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항상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하지만 또 이제 바꿔서 좀 일부 못 가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후에는 그 모든 걸 챙겨가지고 항상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각 사업별로도 요 몇 개사 몇 개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이제 3가지 사업은 이제 선정이 다 됐고 예. 10개사, 5개사, 10개사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4가지 사업은 이제 사업 추진 중이라고 예. 표기가 돼 예.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언제쯤 업체 선정이 되나요? 이게 예컨대 국내 공동관 참가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평택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11개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가서 좀 실적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선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죠. 지금 이 중에서 온라인이 아직 안 온라인 마케팅이 안 끝난 부분이 있고 장비 활용 쪽이 안 끝난 부분이 사업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죠? 그거는 뭐 지금 항상 벌써 저희가 수요가 좀9월인데. 담당 팀장이 네, 설명. 얘기하세요.
예, 지금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모집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아직 마감이 안 된, 말까지? 예, 마감이 안 된 상황이고요. 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개사가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활용 및 취업 인증 사업은 이제 소진 시까지라고 해서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는 그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 아닌가요? 올해 예. 다 끝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근데 지금 예산을? 근데 접수된 게 하반기에 접수되어 가지고요. 아직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9월입니다. 9월.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을 3개월 만에 다 끝내나요? 3개월도 아니죠. 12월 안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이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활용한 그 장비 활용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진행했던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고 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 안 되면 자비로 부담을 하는 거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원을 받는 거고 이런 내용인가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꼭 지원이 없더라도 이제 업체에서는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에서는 필요해서 이거 장비 활용해서 이걸 예,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지원이 되고 선정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 네. 이런 사업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걸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존 1년 동안 상시 예컨대 특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낸 거를 아무 때나 와서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기술평가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선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서 하는데 변별력이 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실제로 원하고 이제 그런 장비 활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비를 썼던 간에 기업 입장에서 그 자기를 활용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원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우리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그거를 우리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된 업체들이 한테 지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그 업체에서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해주고 안 그러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사업이 되니까 조금 뭐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예,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런 의미로 조금 좀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사전에 좀 변별력을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죠. 그래야지 사업 실용성도 있는 거고 실효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업체에도 뭐 이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되고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리 사전에 모집을 해서 업체들한테 충분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게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반기에 상반기에 발주 다 해가지고 또 모집 공고하고 초에 그래야지 기업들도 신청해가지고 그거 갖고서 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해마다 뭐 하반기에 뭐 다 선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하니까 좀 내년부터는 그걸 좀 앞당겨서 좀 왜 그 앞당겨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예산은 올해 다 편성이 되자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 초부터 이 지원 사업 준비해 가지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네. 반드시 연초부터 네. 항상 원수가 뭐 계속적으로 발생을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또 내년도 되면은 세부 실행 계획을 또 별도로 만들거든요. 각각 사업에 미리 대해서. 만들어야죠. 세부 근데 실행 계획을. 그거를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세부 실행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네. 전에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변화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제가 또 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경기도 그 과학진흥원인가 거기에는 사업별로 매뉴얼이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마다 또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 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산업진흥원에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드셔가지고 이런 연속 사업들은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도 이제 이 성과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 네트워킹 데이 성과를 분석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좀 추진해달라라는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좀 작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 이제 11월 달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네, 11월이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이제 그 구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구직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작년에는 구인 기업 한 11개사 정도가 왔고 전체 구직자를 한 70명, 8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좀 그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 노동청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관련된 우리 일자리 센터하고도 얘기를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사 이제 사업들이 좀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또 사업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예. 좀 유사 행사들은 좀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감사 결과 이 징계 요구 세 건 이거 예. 신문상 징계 이거 어떤 징계입니까? 세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견책이 하나고 훈계가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징계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건 중에 2건은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신고가 지연된 건에 대한 건 이제 2건이고요. 나머지 1건은 지금 채용 심사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그 면접에 참여한 이 면접자가 평가위원과 전 직장 혹은 현 직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재척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해 충돌. 이제 감사관실에서 지적 주신 거는 이제 면접 전 과정에서 빠져야 된다.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해당자에서만 이제 제외를 했는데 전체 다 빼라고 하는 게 그게 지적상 그렇게 신분상 3건입니다. 세 건.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감사 받으신 거잖아요. 종합 감사.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이쪽 전담 직원을 좀 준비하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전담 감사요. 감사 아닌가요? 저희가 전담 직원은 아까 없나요? 그건 행감. 행감. 저 경영평가. 예, 경영평가 전담 경영평가는 직원. 예. 감사는 전담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겠죠. 이런 전체적인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향후 감사에서는 없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통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기술학교는 지금 반도체 AI과죠? 거기서 저 뭐냐 주무과가 반도체 AI과입니다. AI과죠. 그래서 이거를 산업진흥원에서 공공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이거 그때 입찰했었나요? 입찰로 모집했었죠. 입찰했습니다. 네, 예. 입찰. 이번에도 올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미래기술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추진 자체는 어차피 공공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기술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하지만은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어가는 기관이고 네.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고 실제로 학생을 커리큘럼 만들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뭐 저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 다시 용역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다 비슷한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부서에서 직접 이거를 민간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진흥이 생기면서 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예,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래기술학교를 이렇게 공공위탁을 해서 산업진흥에서 맡았으니까 예. 이 여기에 뭐 이게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도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도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3억 도비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취업률이 보니까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부서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그 모집을 할 때 그 수료 인원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데 신청 인원 대비 예. 수료 인원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예. 수료는 그 모집 인원에 차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을 많이 했는데 20명을 만약에 모집을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신청은 그 이상 뭐 2배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 듣는 인원들은 2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얘기했더니만 뭐 그쪽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서 뭐 이랬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왜 이유가 뭔지 신청을 이렇게 한다는 거 관심 있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대1 정도 맞습니다. 경쟁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수강 인원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와서 내가 커리큘럼 보고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나하고 좀 변별력이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들 신청한 이후에 수료가 안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교육사업에서. 높은데 예. 근데 제 얘기는 한 2배 이상의 신청을 했으면 네. 모집 인원만큼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모집 인원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 수료는 당연히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20명 뽑았는데 막상 시작을 신청은 보니까 40명이 만약 예를 들어 40명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한 거기서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40명 신청했는데 다 면접 봅니다. 다 면접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뽑는 거예요. 전수 면접 보고 가급적이면은 전수 과정 그 앞에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을 이제 뽑긴 뽑아요.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이제 막상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내하고 과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명 뽑았는데 20명 다 오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자도 모집해 놓을 거 아닙니까? 예비자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예, 그분들도 그분들한테 연락해도 안 와요?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뭐, 예, 케이스 뭐 팀장님 뭐 케이스라서. 얘기해 보세요. 예,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이번 연도 공정장비 엔지니어 1차 과정 1, 2차 과정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1차 20명, 2차 20명에서 총 40명을 뽑고요. 저희 지원했던 학생들은 총 9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면접을 저희가 실시하는데 면접에 참가한 학생이 59명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에 과에서 보고하시기로는 1차 20명 모집에 16명이 됐고 2차 20명 모집에 24명이 돼서 왜 16명이 됐는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장비 기술 엔지니어링인가? 예,
장비 전문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명 모집위에 총 46명이 네. 신청하셨는데 면접은 사실상 29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이 예, 그래서 그 수료 저기 신청 인원과 아니. 실제로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신 인원이 좀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공정장비 엔지니어 1, 2차 같은 경우는 그 20명 과정에 16명이 오셨던 부분은 그 4명 부분은 일정이 그때 안 맞아서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 2차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2차는 변경한 거다. 20명에서 24명으로 된 겁니다. 그 공정 그건 그렇고 또 예. 다른 저 장비 기술 전문가는- 장비 전문가 이거는 네. 신청은 많이 했는데 면접 보러 예. 인원이 다 안 왔다 이거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그 인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 이제 과정을 하면서 그런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수강생들의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 잘 그 모니터링 하시고 그 뭐 만족도 결과 이런 것도 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교육 인원이 다 충분히 다 많은 인원이 다 우리가 이제 계획한 교육 인원 이번에 이제 80명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네요. 예. 이 교육 인원이 다 찰 수 있고 또 수료도 많은 인원이 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관리를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행감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제 조치 계획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차질 없이 내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사항 몇 가지 우리 지금 그 평택 우리 산업진흥원 우리 감사 지적사항 11건이죠. 행감 지적 행감 지적사항 전체 11건. 11건 중에서 어떻게 지금 올 연말 안으로 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제가 연말 안까지 그렇게는 세보질 않았고요. 네. 지금 저희 완료된 건은 지금 현재 한 2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행감하고 예. 아직까지 완료된 건은 이제 몇 건 없고요. 대부분이 진행 중인 건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건 중에서 저희가 이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까지 전체 11건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좀 택해 주시고 238페이지에 보면 우리 반도체 네트워킹 대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죠. 작년도 저희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반기 시작되면서 제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몇 월 달에 아까 11월 달 계획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제가 이제 참여도 해봤지만 그 구인 기업에는 그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이 한 7, 80명이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인 기업과 구인자들이 만족도를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 조치 결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 행사 치러본 결과가 어떻게 그 성과가 있었는지. 작년도 맞아 작년에 만족도가 없었니? 예, 저희가 예, 실제로 이 사업은 일반적인 취업 행사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취업 행사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주로 미래기술학교 졸업생들 일단은 미래기술학교가 한 80명 정도 올해는 게 7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 수료한 사람 그리고 기타 공고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오고 해서 이제 그 안에 어찌 보면은 약간 폐쇄된 그룹 안에서 좀 밀도 있는 이게 취업을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그 전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꼭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결과가 하겠습니다. 도출돼야 되니까 그 행사 그렇습니다. 일에 뭐 1년 연중 행사에 그치지 말고요. 이런 그
구인 기업과 예, 예. 구직자가 어떤 그 성과를 거뒀는지 만족도 행사를 꼭 실시해서 저희 의원회에다가 좀 업무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241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공실이 지금 평택시가 되게 이제 문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한 23개 정도의 건물에 뭐 9,171호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실이 지금 약 90%가 공실인데 이거 해소 대책은 없습니까? 해결 대책? 저희가 워낙에 큰 일이라서요.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 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붐업하는 거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 행사 같은 걸 가급적이면은 좀 스타트업 좀 젊은 행사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서 좀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니까요. 그때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관련 기관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이제 비상경제협의체라고 이름을 졌는데 거기서 이런 그 공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금 많이 홍보하자 일반 기업들한테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데고 이런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좀 이게 전반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붐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식센터는 이렇게 그 시민들이 그 관념이 그렇게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 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식센터에 대한 홍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 산업진흥원의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건설도 됐고 분양도 안 되니까 이거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분양이라든가 입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도 해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이게 수요 공급이 너무 이게 맞지가 않고 많이 이제 그 공급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조절 필요성 활성화 전략이 뭔지를 좀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뭐 어렵지만 타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같이 그 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246페이지에 그 미래의 기술학교 이거의 그 조치 결과 추진 상황 문제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행감에 이제 지적 사항인데 이게 지금 그 수료생들을 운영 모집을 할 때 보면 그 현황에 이렇게 보면 공장 엔지니어 장비 40명씩 80명 반도체 반도체 장비 전문가 30명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이 그 미래 학교에다 학생들 모집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한 11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나 보죠? 110명은 아니고요. 25년도에 40명 곱하기 2회가 아니라 20명 곱하기 2회에서 40명이거든요. 그래서 80명에 30명에서 70명입니다. 올해. 70명. 예. 올해 70명이고 저희가 뭐 당연히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 기업들은. 그래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에 저기 보니까 교육 인원을 70명인데 80명으로 10명 정도 더 증원을 그렇습니다.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해보셔가지고 10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수료생들하고 네트워킹 데이하고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항상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스매칭 아닙니까? 예. 똑똑한 애를 기업은 뽑고 싶고 또 학생은 좋은 기업을 가고 싶고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그 취업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좀 많이 교육시켜 놓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좀 늘린 거고요. 이 늘려야 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기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분석은 이제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률 성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예. 조치 결과에 보면 자매도시 우리 원주시 반도체 교육원을 우리가 같이 이 미래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실습 같은 것도 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실시한 했던 결과가 것들, 예, 있습니까? 앞으로 할 팀장이죠.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8월 말에 그 저희 자매도시 원주시 한국반도체교육원에 미래기술학교 공정장비 1, 2차 학생들 총 12분 같이 모시고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8월 달에. 8월 마지막 금요일 날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16일 날 저희가 원주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에 가서 여기 그 반도체 교육원을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실습실이라든가 실습 장비 이런 걸 저희들이 보니까 참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노기술원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도 벤치마킹 갔었죠. 그런데 거기만치는 못하더라도 모든 체계적인 실습 장비, 실습실 잘 정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8월 16일 날 처음 저희가 거기서 실습을 현장에 가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봤냐면 저희들이 자매를 맺었잖아요. 7월 16일 날.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실습하고 이럴 때 그 어떤 그 실습생들이라든가 우리 산업진흥원의 어떤 혜택 같은 거 자매를 맺게 되면 거기에 사용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50% 할인 뭐 네. 이런 거를 자매를 맺었습니다. 네, 그런 자매를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맺어서 1인당 교육비가 1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저희가 첫 방문이고 자매도시 만신 기념으로 전액 무료로 교육을 전에. 진행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 평택시면 세계 반도체 수소 도시 뭐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는 저희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평택시만도 못한데 이런 교육원 그 교육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게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평택시라고 하면 반도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는 뭐 그 산업 지역 경제의 그 분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교육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 실습도 온다고 하는데 저희 그 산업진흥원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교육원 설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뭐 행정감사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는 뭐 이렇게 좀 간단했고 우리 그 평택시의 우리 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또 입주 기업 지원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뭐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행감의 조치 결과에 거기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산업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